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저희 첫째는 어렸을 때 너무 활동적이라서 얘를 좀 가만히 앉혀두기 위해서는 제가 책을 읽어줬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여러 가지 책을 한 10권 남짓한 책을 처음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다가 조금 욕심이 생기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니까 전집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말로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보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고 또 감상도 곧잘 표현을 해서 독서록 쓰기 정도는 우리 아이에게는 누워서 떡 먹길 것이다 라고 자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어서 이제 독서록 쓰기가 주 1회 정도 과제로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애가 독서록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더 사줬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뒷권을 빌려왔으면 좋겠다. 너무 재미있었다. 또 읽고 싶다. 이런 식의 정말 영양가 없는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독서록 쓰기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이와 처음 시작하는 글쓰기, 독서록 숙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2학기 7단원을 보면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책의 시작 부분에 보면 들어가는 부분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두산 이야기는 배경 그림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 인상 깊었어. 이거는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감상을 밝히는 거죠. 인상 깊었어가 아이의 감상이잖아요. 내가 읽은 책은 주인공이 자신의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했어. 인물의 행동이나 이야기 전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흥미진진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감상을 밝히는 것이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는 나무의 행동에 감동받았어. 이거는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본인의 감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 본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고른다거나 혹은 문장을 고른다거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파악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세하게 독서 감상문을 쓰는 활동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몇 학년이라고 말씀드렸죠? 4학년 2학기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독서록 숙제는 아이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하게 되죠. 빠른 곳은 유치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초등 대비로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독서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숙제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그 독서록 공책을 가져갔는데 선생님께서 앞부분에 독서록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한 서너 문장 정도로 예시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쓰는 글이 너무 제 기준에서는 부족한 겁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 많이 읽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얘 말로는 엄청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 선생님들이 보통 이 독서록에 관한 내용들을 책마다 빠짐없이 다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리쌤이나 이은경 선생님의 책을 참고해서 독서록을 쓰는 자세한 방법을 제가 앞부분에 쭉 정리해서 한 20문장 정도를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붙여줘도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고마워 이러더니 막상 독서록을 쓸 때는 그전과 똑같이 재미있었다, 좋았다, 또 읽고 싶다 이런 내용만 주구장창 쓰는 겁니다. 실제로 요약하기는 글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요약된 부분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활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실제로 내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지 또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이 활동이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독서록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아이에게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독서록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에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만 바꾸어 쓸 수 있도록 문장의 얼개를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만들어서 준 문장의 얼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가 보면 내가 뽑은 이 책 최고의 장면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비슷한 경험인지는 적어주도록 제가 빈칸을 넣어두었고요.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재미있어서 슬퍼서 감동적이어서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 몰랐던 어떠한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책의 내용에 맞추어서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그 책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끼워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문장의 얼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개 더 보실까요? 나는 이 책의 인물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혹은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인물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 마음 중 하나를 골라서 그러한 행동이나 말과 마음이 나와 비슷해서 이해가 잘 되었기 때문에 혹은 나와 달라서 재미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얼개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독서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인물의 행동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물이 해서 되게 통쾌할 때도 있지만 또 나와 너무 비슷해서 공감이 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이런 식의 감상이 가장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 열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교과서나 여러 가지 초등 글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에도 유사한 활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더 문장이 짧아지죠. 내가 뽑은 이 책 최고의 문장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하고 아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백을 주었습니다. 나는 책 속의 인물 누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어떻다. 뭐 이렇게 아이가 독서록 쓰기에도 조금 익숙해지면 여백이 있는 문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와 할 때는 이거를 제가 쪽지로 만들어서 뽑기 형태로 해요.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걸린 거를 하나 골라서 오늘 자신이 읽은 책의 독서록 내용을 그 포맷에 맞춰서 쓰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또 뽑기 기회를 주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 맞춰 쓰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못 쓰겠어. 라고 하면 그래 한 번 더 뽑아. 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문장에 얼개를 주니까 거기에 들어갈 내용에 맞추어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적다 보니 조금 더 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독서록 쓰기의 경우에도 학교 과제이긴 하지만 딱히 맞춤법이나 내용 전개에 대해서 아이에게 지적을 하진 않고요. 다 숙제 다 했다라고 하고 나면 아이에게 함께 읽어보자 라고 해서 아이가 읽으면서 스스로 인지하는 부분 정도만 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와 함께 4개월여 글쓰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그 맨 처음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자유 글쓰기 한 편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일기나 독서록 숙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가 글을 매일 쓴다 라고 하는 점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썼다, 많이 늘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고 어제 쓴 거나 오늘 쓴 거나 비슷하네, 오늘은 참 성의가 없다 라고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글쓰기를 시작을 해서 아이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기에는 충분히 격려해주고 계속 글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서영 선생님께서 초등 적기 글쓰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글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자유로운 글쓰기가 짧으면 1년, 길면 3년까지도 간다. 그런데 이때 충분히 많이 써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올 초부터 블로그에 규칙적으로 한 주에 한 편씩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것이 뭐 국어를 전공했고 아이들에게 매일 국어를 수업하고 있다고 해서 글을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글을 한 편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 지금은 한 이틀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방해가 없어야겠지만 이틀 정도면 한 편에 계획했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목표가 글쓰기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좀 더 길고 완성도가 높은 글, 관찰과 여러 가지 사색이 필요한 글들을 쓰는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책을 보면서 그 다음 스텝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텝에 대한 준비도 나중에 영상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해도 10분 이상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아이는 축구 수업을 들을 수가 없겠죠. 축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처럼 나중에 긴 글을 쓰고 글을 잘 쓰는 것이 짧게는 수행평가나 서술형평가처럼 학교의 시험에 잘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길게는 대학에 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성과를 결과물로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처음부터 누구나 당연히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을 일단 해야 하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수 있고,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은 블로그 포스팅에 잘 소개해 둘 테니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포스팅 주소는 상세 설명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